안녕하세요, 박사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에 상차하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 긴 거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는 거 한번 넣으면 끝이거든요. 상차 요거 한 개만 하면 끝입니다. 무게는 8톤 정도고요. 일단 상차를 한번 해볼게요. 상차를 합니다. 이렇게 딱 구멍을 컨테이너 문에다가 요거를 딱 잘 맞춰 놓은 다음에 요 지게차 가지고 밀어 넣을 겁니다. 지게차 뒤에 걸로 가지고 컨테이너 안으로 쏙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앞에 들고 있는 지게차는 빠질 겁니다, 뒤로. 엄청 상차가 뭐 10분도 안 걸립니다. 금방 되네요. 지금 조금 이제 끝까지 못 넣거든요. 그래서 지게차 두 대로 그렇게 밀어줄 겁니다. 저기 나무판을 대고 다리를 맞춰주고요. 그런 다음에 지게차 두 대로 밀어줍니다. 됐습니다. 일단은 문을 닫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짐 싣고 부산으로 가는 중에 저쪽에 여주역에서 들려가지고 차에서 이제 점심도 먹고요. 점심 먹고 그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면허증을 딴 얘기부터 하면 되겠네요. 처음에 제가 20살 아니다 고3 고등학교 3학년 그때 생일 지나고 제가 이렇게 그 일종 보통 면허를 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면허증 따자마자 뭐 거의 운전을 많이 했어요. 차도 좋아하고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운전도 뭐 군대 가기 전까지 뭐 이렇게 운전도 계속 꾸준히 하고 뭐 이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는 제가 이제 그 운전병으로 갔거든요. 그 운전병으로 갔는데 가기 전에 제가 군대 가기 한 2달 맞아요. 제가 14년도 7월 달에 군대를 갔거든요. 7월 말에 군대를 갔는데 14년 5월 달에
제가 그때 당시에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땄니다. 지금은 아마 특수 대형 견인인가? 그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특수 트레일러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21살 때 이 트레일러 면허를 따고 이제 군대를 갔죠. 그 운전병으로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뭐 이제 훈련을 끝나고 후반기 교육을 가잖아요, 운전병들은. 그래서 후반기 교육을 가는데, 후반기 교육 가면은 그 이수교라고 제2수송교육단이라고 저 경북 경산에 그 후반기 교육 받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뭐 육군 해병대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교육을 받는 곳이 있어요, 이수교라고. 거기 가서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교육 받기 이전에 그 인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반반 정도 나눕니다. 반은 대형반, 반은 중형반. 근데 어째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대형반에 이렇게 걸리게 된 거예요. 그거는 순전히 그냥 랜덤이에요. 제가 뭐 운전을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조교가 너는 대형반, 너는 중형반 하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 기준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형반에 이제 운전병으로 보수교육을 받고, 후반기 교육을 받고 이제 실무로 갔습니다. 근데 마침 가게 된 제 이제 근무지가 공병대대였어요. 저쪽에 김포 해병 2사단 공병대대라고 저 마송 쪽에 있습니다. 김포 마송 쪽에.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보니까 공병대대 말고는 이렇게 큰 차를 그럼 볼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나중에 한 사실인데, 운이 좋게 공병대대를 가게 돼가지고 제가 10월 17일인가 실무를 갔어요. 10월 13일인가 10월 17일인가 그 실무를 가가지고 그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그 해병 2사단 그 보수교육대로 다시 운전 보수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2주 동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보수교육 받으면서 그 1등도 하고 해가지고 포상휴가도 받고 이랬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보수교육을 받고 실무로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실무로 오자마자 이제 막 일병이 됐었죠. 일병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워낙 저희는 공병대대에 그 수송병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임들도 위로 막 몇십 명씩 있고 이러니까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뭐 보수교육에서 1등 하고 후반기 교육에서도 거의 1등은 못했는데, 아무튼 그 1점 차이로 제가 1등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성적이 다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얘는 운전을 감각이 뭐 조금 있는 애다, 남들보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수송관님, 그 원사 김흥열 수송관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뭐 저를 좋게 봤는지 제가 그때가 일병 2호봉 그 2월달 15년 2월달부터 제가 차를 받아가지고 이제 차량 근무를 나갔었거든요. 근데 저희 공병대대에서 보통 보면은 그 차량, 이제 자기 차량을 잡는 게 한 상병쯤은 돼야 돼요. 일병 말 또는 상병쯤 이상은 돼야 되고, 그리고 큰 대형차를 운전하는 그런 운전병들은 다 상병 병장들이 하는데, 저는 일병 때 딱 제가 그거를 처음 몰았거든요. 그 덤프트럭, 15톤 덤프트럭, 타타대우에서 나온 15톤 덤프트럭을 제가 새 차로 나온 걸 제가 처음 몰았어요. 일병인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병장 때까지 큰 차 운전하고 하면서 이 큰 차에 대한 저거를 감각을 익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레 이제 뭐 진로도 이런 쪽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뭐 아버지도 이렇게 지금 현직에 종사하고 계시고 하니까 남들보다 이렇게 쉽게 이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전역을 하고 제가 그 전역한 그 해부터 이 운전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을 시작을 하고 보니까 어떤 한 기회가 왔어요, 저한테. 뭐 기회라면 기회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좋은 자리가 제안이 왔어요. 제안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잠깐 일을 받아서 하던 그 물류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회사에서 그 영주에 SK 무슨 계열사가 하나 있거든요. SK 머티리얼즈라고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일을 몇 번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때가 제가 17년도였는데 그 상무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SK 머티리얼즈에서 정직원으로 채용을 한다. 정직원 채용하는데 생각이 있으면은 이력서를 한번 넣어봐라. 근데 저는 아예 뭐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밖에서 일을 해도 그래도 뭐 괜찮게 벌고 뭐 하다 보니까, 밖에서 일하는 것도 재밌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굳이 회사까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게, 그 SK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 트레일러 운전 하시는 분들을, 거기는 특수가스 회사거든요. 특수가스 제조업 회사인데,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 기존에 용차로 밖에서 용차로 일하시던 기사님들을 다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그 자리가 이제 2자리가 남았는데, 저한테 이제 그 입사 원서를 한번, 그 이력서를 한번 내봐라, 이렇게 제의가 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처음에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한번 이력서라도 내봐라, 뭐 이력서 낸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만에 하나 회사 생활을 합격해서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하기 싫더라도 언젠가 다시 나와서 이 똑같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그렇게 2자리가 있는 그 자리에 제가 합격을 해서 이제 SK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에 2018년 1월 15일날 제가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퇴사하기 전까지 3년 2개월 근무를 했어요. 그 3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이제 특수가스 NF3라고 산불화질소라는 가스가 있거든요. 그런 가스를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요렇게 저희가 납품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은 다 직원이에요. 정직원이에요. 그냥 직무가 하는 일이 운전일 뿐이지 다 그 SK에 소속된 직원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분명 이 회사는 이렇게 대기업이고 남들이 봤을 때 다 좋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저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물론 지금 하는 일에 비해서 이제 일의 강도나 뭐 모든 면에서 더 나았죠. 그러니까 모든 면이라는 게 일만 따져봤을 때, 왜냐면 그때는 운행 거리도 짧고요. 아침에 뭐 7시 8시에 나가면 5시 6시에 퇴근하고 하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낫죠. 지금은 제가 뭐 3시에 출발하면은 집에 들어가면 뭐 7시 8시, 뭐 늦으면 10시, 어쩔 때는 집에 못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일의 강도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 회사에 제가 있었던 게 맞아요. 근데 저는 만족을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SK에서 그 해주는 복지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고 계속 다니기에는 저는 이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뭐 급여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남들은
SK에 다니고 대기업에 다니고 하면은 급여가 상당히 높은 줄만 알고 계시겠는데 막상 이렇게 다녀보면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괜찮은 중견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진짜 막 헉 할 만큼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뭐 진짜 인류 그 메이저급 이런 뭐 삼성전자나 뭐 울산에 있는 저기 S51, SK이노베이션 뭐 그리고 뭐 서울에 있는 네이버 뭐 이런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많이 받겠죠. 근데 그런 회사를 제외하고도 뭐 괜찮게 많이 주는 회사들 많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큼 저는 만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3년 2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해서 이제 울산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회사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물론 남들이 봤을 때는 누군가는 들어가고 싶은 회사, 누군가는 못 들어가서 그 재직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죠. 근데 그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서 내 삶의 만족도가 향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 껍데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SK의 그룹에 속해 있는 이런 회사를 다닌다, 그러니까 이런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저는 만족을 못했어요, 항상. 근데 그 중에 뭐 이제 보면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더 잘 사시는 분들이 있고, 밖에 나와서 그냥 뭐 장사를 하든지 저처럼 뭐 이렇게 뭐 화물차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쪽으로 해서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근데 개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정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회사랑은 조금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을 봤을 때 저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물론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워라벨 뭐 하고 뭐 저녁이 있는 삶, 물론 그런 거는 조금은 즐길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생활하고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벌어야 뭐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차라리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 저 정도 받는 돈보다 난 차라리 내가 밖에 나가서 회사 생활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 받는 돈보다 더 많이 벌면 된다, 저는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된 그런 계기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해서 뭐 대기업의 큰 복지라 하면 10년이 아니고 저쪽에 나중에 뭐 자녀들 학자금 이런 게 가장 크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저 애기도 없는데 20년이 걸릴지 25년이 걸릴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동안 그런 큰 복지만 바라보고 회사 생활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더라고요, 저랑은. 그래가지고 뭐 퇴사를 하게 됐고, 그래도 뭐 회사 다니면서 지금 와이프도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뭐 결론적으로는 제가 퇴사는 했지만 얻은 거는 있다. 저희 와이프 얻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회사 입사를 하지 않고
울산에 계속 있었다면 지금 와이프도 못 만났을 거고, 제가 결국에는 회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뭐 결혼도 하고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21년 3월 말까지 하고 이제 딱 퇴사를 했거든요. 3월 31일이 퇴사 날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제 1년이 딱 됐네요. 지금 오늘이 29일이니까 이틀만 있으면 딱 1년이네요. 제가 퇴사한 지. 그래서 이거는 뭐 아마 유튜브 지금 보시는 분들은 모르셨던 내용일 거예요. 그냥 운전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건데, 저도 뭐 그런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었고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퇴사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회사 좋은데 회사 다니지 왜 퇴사를 했냐. 근데 이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아니면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자리가 있어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힘들죠. 그냥 저한테 이제 맞는 옷이 아니었던 거죠. 일도 편하고 일의 강도도 낮고 출퇴근 시간도 뭐 저녁에 항상 뭐 여유도 있고 뭐 개인 시간도 많고 다 좋았어요. 회사 그런 타이틀도 있고. 근데 이 마음 한켠에 저는 이제 더 나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뭐 벌고 싶다,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뭐가 맞고 회사 생활 하는 게 맞다, 아니면 화물 운전하는 일이 맞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어떤 누구한테는 그런 회사를 다니는 게 맞을 것이고, 어떤 누구한테는 이런 화물 일을 하고 뭐 다른 일을 하던 간에 밖에서 나와서 일을 하는 게 맞을 것이고, 다 본인에게 이제 맞는 옷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운전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런 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16년도부터 했으니까 17, 18, 19, 20, 21, 22 이제 올해가 되면 올해 말 정도 되면 딱 만 6년 정도 되거든요. 제가 운전을 한지. 뭐 군대까지 치면은 더 많겠죠. 근데 하지만 본격적으로 밖에 나와가지고 이 운전대를 잡은 지 벌써 만 6년이 다 됐네요. 만 6년. 별로 뭐 진짜 한 2, 3년? 2, 3년 전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진짜 잘 가네요. 그래도 뭐 저는 이제 퇴사를 하고 했지만 지금 제 삶에 항상 만족을 하고, 그 제가 회사를 그 SK라는 그 기업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선택한 그런 결정이고, 뭐 지금 물론 일의 강도는 그때보다 조금 세고 제 개인 시간은 조금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삶이 저한테 더 맞는 것 같고, 네,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떤 기회가 있거나 무슨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생기면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한 자리에서만 안주하고 있으면은 내가
여러 군데 이렇게 둘러보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한 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눈을 돌리셔서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 세상 보는 눈도 넓어지고 다음에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책을 여러 권 읽은 사람보다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책 한 권이 다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책 한 권 속에 있는 내용이. 근데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여러 권 읽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맞는 말이고 저것도 맞는 말이고, 아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딱 그 책 한 권만 본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든 일은 이 책 한 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눈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한 번쯤은 가서 이게 겪어보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정답은 없지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평소보다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은 딱 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혹시 뭐 그런 제 회사 전에 다니는 직장 이제 SK 머티리얼즈라는 그런 회사에 궁금하시거나 저한테 뭐 물어보실 것 있으면은 또 댓글이나 이렇게 메일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상세히 아는 선에서는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저는 이제 기름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기름 탱크에 여기 트립상으로 나오는 거는 24리터가 남았어요. 24리터가 남아서 일단 가다가 기름을 조금 넣어야 되고, 원래 이게 부산 신항 반입이었는데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부산 신항에 배가 선적이 안 돼가지고 신항에 반입을 못하고 저쪽에 부산 사부두 있는 어떤 CY로 가서 이거를 반입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부지런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250km 정도 남았네요. 부지런히 달려가지고 오늘도 무사히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겠습니다.